사실혼 배우자 이렇게 하셔야 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법원이 부부가 아니라고 합니다. 병수발을 10년간 혼자 다 들었는데 상대방의 형제들이 재산을 들고 나가고 당신에게는 단 한 푼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상속권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충호 변호사의 자산한복. 오늘은 이 차가운 법 구조 속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냉정한가? 민법이 인정하는 상속권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리고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까지입니다. 여기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혼 배우자만을 뜻합니다. 사실혼의 사실은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법은 실제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서류로 기록된 관계만 상속의 문으로 통과시킵니다. 로마법 시절 로마인들은 결합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콘쿠비나투스 그리고 마트리모니움. 앞은 사실상 동거, 뒤는 법적 혼인. 상속은 오직 마트리모니움에만 허용되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난 우리 민법도 같은 선을 긋고 있는 셈입니다. 조선시대 역시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처소생과 첩소생의 상속분을 엄격히 구분했고 정식 혼례를 거치지 않고 들어온 관계는 집안의 적에 오르지 못해 재산 분배의 바깥에 머물렀습니다. 기록되지 않는 관계는 법 앞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리. 2000년 이상 된 구조죠. 그런데 한 가지 의외로가 있긴 합니다. 먼저 특별연고자 부녀 청구입니다. 상속인이 한 명도 없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과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이 가정법원에 재산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조건, 다른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것. 자녀, 부모, 형제는 물론 삼촌, 고모, 사촌 등 사촌인의 반계 혈족 중 단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이 길은 막힙니다. 현실에서 사실혼 상대방에게 형제자매나 사촌인의 혈족까지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는 경우 매우 드물죠. 비상탈출구지만 대체로 문이 잠겨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도하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유언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다면 본인 생전에 유언으로 지정해두는 것입니다. 유언으로는 상속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고 이것을 포괄유증 또는 특정 유증이라 부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유류분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가 있다면 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유증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증하는 설계는 분쟁을 부르는 설계, 자산 전체 중 유류분을 공제한 나머지 범위에서 설계해야 안전합니다. 실무에서는 유언장만 달랑 두는 대신 세 가지 방법으로 방어선을 두릅니다. 하나, 유언장에 공증을 받습니다. 둘, 생명보험 수익자를 사실혼 배우자로 지정해 보험금은 수익자 고유재산 영역으로 이전합니다. 셋,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공동명의 또는 지분 증여로 지분 자체를 살아있는 동안 확보합니다. 한 장이 아닌 세 장의 서류, 이것이 실질적인 방어선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방법들은 모두 사실혼 배우자의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협조를 하지 않거나 병원 등으로 협조를 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 경우에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존시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의외일 수 있지만 대법원은 사실혼이 일방적으로 해설된 경우 재산 분할 청구권을 인정해왔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형성되는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과 유사한 논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청구는 반드시 사망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실혼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다소 비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배우자가 중태에 빠져 유언을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식불명 상태에서라도 재산 분할 청구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을 함께 일궈온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서면으로 남겨야 할 내축은 이렇습니다. 하나, 공동사업자금 출연 내역과 출처. 둘, 함께 갚아온 주택담보대출금의 원리금의 납입자 명의. 셋, 공동명의 등기 또는 지분 등기. 넷, 생활비 관리 및 치료비를 옮긴 계좌거래 기록입니다. 이 내축이 남아있어야 재산분할 단계에서 지분 주장의 근거가 살아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질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사실혼 배우자를 유족으로 인정하는 문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따로 있고 사실혼 관계의 실질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장기간의 동거사실, 공동생활의 객관적 자료, 이 세 축이 한 방향으로 맞아떨어져야 유족연금이 사실혼 배우자에게 흐릅니다. 민법이 닫은 문 옆에 난 작은 문, 다만 이 문도 서류 없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배우자가 재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좁지만 있습니다. 유증, 특별연고자 부녀 청구, 생존시 재산 분할, 이 어느 것도 알아서 될 일은 아닙니다. 서류 없이 애정만으로 버티다가는 장례식장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넘겨야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애정이 법보다 약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애정에 서류가 더해져야 비로소 법이 그것을 지킬 수 있을 뿐이죠. 시작은 간단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집 등기부에 이름이 있는가, 공동계좌가 하나라도 있는가, 생활비 이체 내역이 기록으로 남아있는가, 공증이 된 유언장이 준비되어 있는가, 보험 수익자란에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는가. 이 5줄에 예가 하나도 없다면 당신의 오늘은 서류를 손보기 가장 좋은 하루일 것입니다. 오늘의 자산안보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국정원 출신 변호사 이충호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